여러분은 사후세계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사후세계는 문화를 넘어서 동서양을 통틀어 가장 큰 호기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것을 임사체험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사후세계와 임사체험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임사체험이란 흔히 죽음을 앞두거나 혹은 죽음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때로는 완전히 사망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살아나서 임사체험을 했다는 예시들도 있는데요. 이 임사체험은 흔히들 알고 있는 유체이탈 현상과 비슷하고 유사하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겪고 온다는 점에서는 유체이탈과 완전히 다른 개념을 띠고 있습니다. 보통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질식 등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경우나 전신 마취를 하는 큰 치료를 받는 도중에 이런 임사체험이 가장 잘 일어난다고 전해집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예전이었으면 살리지 못했을 사례들도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명을 유지시킴으로써 이러한 임사체험을 겪는 사례가 종종 나타난다고 합니다. 의학계와 과학계에서는 임사체험에 대해서 초기에는 환각 같은 것이라고 여겼지만 현재는 다각도로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 중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실험은 몇 번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왜냐면 임사체험이라는 경험 자체가 거의 목숨을 잃기 직전까지 가야만 겪을 수 있기에 실험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임사체험, 사후세계를 겪고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은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포먼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권투선수 중 한 명입니다. 익살맞은 미소를 짓는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는 꽤 유쾌한 성격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성격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지 포먼이 한창 활동하던 젊은 시기의 사진입니다. 이때의 그는 상당히 무뚝뚝하고 과묵했으며 꽤나 냉혹한 파이팅 스타일의 선수였다고 합니다. 복싱의 전설이라 불리는 무하마드 알리와도 대결했는데 그는 이 대결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이 패배 이후로 뭔가 마음이 좋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기행을 벌이며 방황을 하기도 했습니다. 1977년 푸에르토리코에서 열렸던 경기 이후 라커룸으로 돌아온 조지 포먼은 시합을 끝낸 후에 탈진 그리고 열사병 증상 때문에 결국 의식을 잃는 지경에 이르고 말게 되는데요. 그는 의식을 잃고 있던 동안 임사체험을 겪게 됩니다. 조지의 설명에 따르면 그가 도착했던 곳은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지옥 같고 무서운 곳이었으며 자신이 죽음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그다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는데 속으로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으로부터 삶의 방식과 마음가짐을 꼭 바꾸라는 요구를 받고 깨어났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조지는 열렬한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링을 떠나서 교회 활동에 매진하였으며 전도사를 거쳐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불우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의 갱생을 돕기도 했는데요. 당시 너무 많은 사비를 털어가면서 사람들을 도왔기에 조지의 재산은 곧 바닥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지막 구책으로 38살의 늦은 나이에 복싱계에 다시 복귀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조지는 차례차례 자신보다 어린 선수들을 이겨나가고 그렇게 1994년 마침내 45살의 나이로 26살의 복서 무어러를 이기며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조지 포먼 본인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 역시도 임사체험 전의 그와 이후의 조지 포먼이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임사체험 이후 180도 사람이 달라져 버린 것인데요. 젊은 시절의 자신과 현재를 비교해도 본인 역시 임사체험 이후의 자신이 거듭났으며 지금의 삶이 훨씬 만족스럽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은퇴 이후 사업과 목회 활동을 활발히 하며 자신의 임사체험에 대해 간증을 하기도 하는 등 임사체험을 겪은 사람들의 사례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포츠 관련 인물 중에서도 임사체험을 겪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바로 전 야구선수이자 감독을 지내기도 했던 염경엽 씨의 일화입니다. 현역에서 은퇴 후 모 구단의 프런트에서 일하며 해외에도 자주 출장을 다녔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 피로에 지친 몸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해 근처의 목욕탕에 들렀다고 합니다. 바로 사우나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몸의 피로가 너무 누적된 탓이었는지 염
염경엽 씨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혼자서 쓰러지며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곧바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당시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데다가 사우나 도중 쓰러져 부딪혔던 탓인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염경엽 씨는 사후세계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의 경험담과 기억에 따르면 자신이 안개가 자욱한 길을 따라서 혼자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뒤에서 어떤 아이가 계속해서 자신에게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불렀지만 그냥 정처 없이 계속해서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승과 저승의 경계와도 같았던 쭉 뻗은 황천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아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바로 함께 근무하던 동료의 목소리였다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던 그는 동료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눈을 뜰 수 있었고 다행히도 의식을 회복했다고 전해집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의 목소리가 그를 깨웠던 것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팸 레이놀즈 로워리입니다. 그녀가 겪었던 임사체험은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인데요. 팸은 어느 날부터 현기증과 언어상실 증세를 겪다가 집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진단 결과 그녀의 뇌에 문제가 있었고 결국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머리를 개방하는 큰 수술이었기 때문에 과정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으며 뇌 속에 발견된 문제를 제거하더라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예상됩니다. 실제로 그녀는 수술대 위에서 사실상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과정 동안 뇌파 활동이 없었으며 뇌의 활동이 정지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수술이 끝난 후 그녀는 기적적으로 다시 의식을 회복할 수가 있었으며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의식이 없던 동안 임사체험을 겪었다고 합니다. 팸은 영혼의 상태로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와 거대하고 밝은 빛을 목격하고 그곳으로 걸어갔다고 말합니다. 그 밝은 빛 안에는 익숙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할머니와 삼촌을 비롯해서 전부 먼저 세상을 떠난 친지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빛 속에 있던 먼저 떠난 가족들이 그녀에게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고 팸의 삼촌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고 빛의 바깥쪽으로 끌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녀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삼촌은 아직은 이곳으로 올 때가 아니라며 누워있는 팸의 몸을 향해서 그녀의 영혼을 강하게 밀쳐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던 그녀가 눈을 뜨고 깨어났다고 합니다. 영혼이 몸과 다시 결합되던 그 순간을 그녀는 마치 얼음물 속에 뛰어드는 것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팸 레이놀즈는 임사체험 경험담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영혼의 상태에서 보고 들었던 것 모두를 기억해 증언하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영혼의 상태에서 자신의 수술 장면을 목격했고 어떤 도구가 쓰였는지도 구체적으로 묘사해내어 의료진들의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진들이 그녀의 수술 당시 나누고 있던 대화 내용들도 알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수술대 위에 누워있던 동안 귀마개를 착용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도저히 물리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팸 레이놀즈가 겪은 이 사례는 단순히 임사체험담의 묘사뿐만이 아니라 그녀가 실제로 영혼의 상태로 보고 들었다는 것들이 상당 부분 일치했기에 순식간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학계와 의학계에서는 이 임사체험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체험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과학적인 원리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사체험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약물 효과에 의한 환각이라고 하는데요. 전신 마취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이런 임사체험 사례가 자주 보고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측두엽 간질에 발작을 꼽기도 합니다. 측두엽 발작이 일어날 경우에 대표적 증상으로는 극도의 행복감과 불안감, 환청과 환각이 있습니다. 환자가 이러한 증세를 겪으면서 무의식적인 임사체험으로 받아들인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로는 임사체험을 양자역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였던 로저 펜로즈가 영혼과 양자역학을 결부시켜 설명하려
설명하려던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어느 것도 정확한 설명이 되진 못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그 무엇도 임사체험을 입증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유체 이탈 및 임사체험을 과학적으로 접근해보기 위해 윤리적인 선을 넘지 않는 한에서 제한적인 실험을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2005년 심리학자이자 초자연적 현상을 연구하는 크리스 프렌치는 한 가지 실험을 준비합니다. 곧 큰 수술을 받게 될 환자들과 대형 병원들의 협조를 요구한 실험이었는데요. 수술실 안의 특정한 장소에 표식을 숨겨두고 환자들에게 유체 이탈이나 임사체험을 경험하게 될 경우 표식을 찾아내어 그 모양에 대해서 수술이 끝난 뒤 묘사해 줄 수 있냐는 부탁이었습니다. 14번의 실험이 시도되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어떤 환자는 목표물의 반대 방향으로 떠다녔다고 하고 어떤 환자는 몸 바로 위에 떠 있었기에 찾을 수가 없었고 또 다른 환자는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데 집중하느라 표식을 찾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크리스 프렌치가 주도한 이 실험은 임사체험을 통한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낼 수는 없었고 진짜인지 혹은 거짓인지 사실 여부가 모호한 환자들의 경험담만을 듣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사체험에 관한 사례는 현재까지도 학계에 꾸준히 보고되고 있기에 아직도 연구해볼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런 임사체험의 가장 신기한 점으로는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거나 혹은 이미지를 그려내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들도 비슷한 경험담을 공유한다는 점인데요. 선천적인 시각장애인 환자들 역시도 자신의 임사체험 경험을 묘사할 때 보고 겪었던 이미지들이나 상황들이 비장애인 체험자들의 묘사와 거의 일치했다고 합니다. 또 아직 사후세계나 종교에 대한 개념이 없는 어린 아이들의 임사체험 역시도 밝은 빛과 따뜻한 목소리를 들었다는 등 유사한 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사체험자들의 공통적인 경험에 따르면 밝은 빛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울리는 듯한 누군가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신의 모습과 음성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사후세계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확실한 건 임사체험을 겪고 돌아온 이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미지의 영역으로 아직도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